저녁이 되니까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조금 저녁이 되니까 조금 사람이 좀 살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1년 365일 계속 이 여름 날씨니까 낮에는 크게 활동을 하지 못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도 나고 몸에 힘도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건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한국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조금 긁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방송을 한번 켜봐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한테 기분 나쁜 소리일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가장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국토 면적보다 절반도 안 되죠. 대한민국의 땅덩이는. 그리고 인구도 절반도 안 돼요. 나라의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은 나라.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이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연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야. 바로 그 점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반 요소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거는 곧 자기네들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반에 30-40명이 있다면 꼴찌에서 뭐 20등까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근데 20등에서 10등, 10등에서 1등 그 사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올라가기 힘들다는 그것들을 이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결국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고 가치 수준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들을 돌아다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육 수준이나 의료 수준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제반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숙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른 만큼 여러 산업에 먼저 선점당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힘들어진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대형 대기업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나라는 거의 외자를 유치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조금씩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베트남에 빈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베트남에서는 가장 큰 대기업이지만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미 중국이나 한국한테 기술력으로 선점당해 있고 뭐 지금 할 게 없습니다. 와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한국을 많이 따라하고 싶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들은 조금 여기서 생활해 보면 시스템을 따라하고 싶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한국의 성장 동력만큼이나 중화학업을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야 자동차의 여러 가지 후방 산업이 같이 따라 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오토바이 산업이 워낙 발전해 있기 때문에 과연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